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일 지방선거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를 뽑는 국민참여 경선이 모레 시작됩니다. 살얼음판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두 후보의 정책 대결 역시 뜨겁습니다. 강기정, 이용섭 후보의 주요 공약을 앞으로 이틀 동안 보도합니다. 먼저 오늘은 경제와 복지 분야의 공약을 이성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기정, 이용섭 후보의 출마 선언 장소는 광주 상공회의소와 광주 글로벌 모터스. 두 후보 모두 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의지가 담긴 겁니다. 강 후보 대표 경제 공약은 5대 신경제지구와 5개 신활력지구 조성입니다. 기존 광주 4대 전략산업에 남구의 차세대 배터리 산업을 더해 5대 미래산업으로 광주의 경제지도를 바꾸고 광주역의 청년 창업, 효천역의 디지털 단지 등 5개 특구를 조성해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고 그를 통해서 미래 주도형 광주의 신경제 지도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이용섭 후보의 일자리와 경제 공약은 광주형 일자리 시즌2와 3+3 전략산업 육성이 핵심입니다. 이 후보는 글로벌 모터스 인근에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만들고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13,000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미래 자동차와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 3대 미래산업과 가전과 금형, 광산업의 3대 주력산업을 육성해 산업의 뿌리를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추진과 3.3 전략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혁명을 이루고 광주를 세계적인 최첨단 산업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복지 분야에선 두 후보 모두 5세 이하 아동의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나란히 공약했습니다. 강 후보는 24시간 온종일 돌봄과 가사수당과 농민공익수당 지급을 약속했고 시교육청과의 협의로 교육 문제에도 주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의 컨트롤 타워는 시장이다. 더 이상 교육을 교육감에게 맡기지 않겠다. 교육을 시장이 된다면 책임지고 나가겠다. 이 후보는 민선 7기 복지 시책을 강화하면서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복지안전부시장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안전부시장제를 도입해서 한 사람도 소외와 차별받지 않는 광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경제와 복지 분야 공약에서 강 후보는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이 후보는 사업의 연속성과 기존 정책 강화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시에서는 김종식 시장 측과 박홍률 전 시장 측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종식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받아 선관위에 신고했던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민주당에서 제명된 박홍률 예비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경찰서는 김종식 목포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금품 제공을 유도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김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21일과 23일 김 시장 부인의 측근 B씨 등에게 접근해 현금 100만 원과 새우 15박스를 받은 뒤 선관위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수령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A씨가 김 시장 부인 측에 의도적으로 접근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연루된 관계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 부인 측의 이상열 변호사는 A씨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배우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우리 지역에서 재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찰은 이 건과는 별도로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 시장 부인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제명된 박홍률 예비후보는 자신을 제명한 것은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정신을 배반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1등 후보를 어떻게 감히 우리 시민의 생각이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공당에서 강행한단 말입니까? 현 시장 부인 측과 50대 여성 간의 금품 수수, 그리고 이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이 목포시장 선거의 변수로 떠오르면서 후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불공정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장흥군수 1차 경선이 무효화되고 재경선이 치러집니다. 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는 김순태, 사문순, 신재춘, 홍지영 예비후보 4명이 공천관리위원회의 평가 없이 여론조사만으로 1차 경선을 치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재심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1차 예비경선 무효 결정에 따라 전남도당은 조만간 장흥군수 경선 방식을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담양군수와 전라남도의회 의원의 경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담양군수 경선 후보에 대해 추가 심사를 벌인 전남도당은 김정호, 이병록, 최하삼 후보를 최종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또 전라남도 의원 선거구 55곳 가운데 12곳은 3인 경선, 26곳은 2인 경선, 17곳은 단수 추천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철근 콘크리트 업체들이 건설사에 이를 반영해서 계약 단가를 올려달라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각 공사 현장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 크레인이 멈춰섰습니다. 평소 레미콘 차량이 늘어선 공사장 입구도 한산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업체들이 건설사에 계약 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해당되는 공장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중국의 수출 제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 시멘트의 주재료인 유연탄은 지난해보다 3배 넘게 올랐고 철근 가격도 50%가량 인상됐습니다. 당장 철근 콘크리트 업체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업체들은 자재값은 물론 인건비까지 올라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며 원청 건설사들이 손실보전과 계약 단가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52개 업체 절반 이상이 지금 이제 도산 이익이고 사실상 영세업체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제 더 이상은 뭐 이제 버틸 수도 없고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원청 건설사들도 원자재 가격 인상 부담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여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파업에 참여한 호남과 제주 지역 철근 콘크리트 업체는 52곳, 당장 아파트 건설 현장 150곳이 공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고흥 해참만의 물고기 집단 폐사의 원인을 놓고 주민들과 수상 태양광 사업자 간의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이 작성한 환경 영향조사 보고서에는 담수호의 어류 생태의 변화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숲풀 사이로 숭어 여러 마리가 허연 배를 드러낸 채 죽어 있습니다. 사진이 촬영된 시점은 지난달 3일. 이후 지난달 중순까지 숭어를 비롯해 붕어 등의 집단 폐사가 이어졌고 고흥군이 닷새 동안 수거한 물고기 사체는 1000여 마리, 2.3톤에 달했습니다. 수상 태양광 사업자가 최근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조사 보고서입니다. 전문업체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담수호 수질과 생태계 변화를 조사한 뒤 작성했다고 돼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어류 조사 일시는 3월 3일, 죽은 물고기 떼가 처음 발견된 날짜와 같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1년간의 1단계 공사 이후 어류 생태계 변화가 없고 공사에 따른 영향도 거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담수호 수질 역시 공사 시작 전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적혔는데 물고기 집단 폐사 사실은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 작성 업체 측은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데 3월 조사 당시 폐사 물고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의 신뢰도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지만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해당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2단계 사업 개시 적절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기관의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의뢰를 보낸 거고 전문기관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2단계 사업을 허용할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장흥군 편백숲 우드랜드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하는 실버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실버카페는 장흥 노인복지관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어르신 12명이 운영하며 커피를 비롯해 장흥의 명품차 청태전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이 진료실과 입원실 등을 갖춘 100제곱미터 규모의 반려 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담양읍에 개설했습니다.
반려동물 공공진료소에서는 동물 진료와 질병 예방, 중성화 시술 등이 이루어지며 예방접종도 합니다. 진도대교 아래 울돌목 광장에서 모레부터 울돌목 주말장터가 열립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는 울돌목 주말장터는 농수특산물 판매와 공연마당 그리고 먹거리 장터 등으로 운영됩니다. 순례자의 섬으로 알려진 신안군 증도면 기점 소학도에 하루 최대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점 소학도는 108명이 거주하는 작은 섬마을이지만 연간 5만 3천여 명의 여행자가 방문하는 신안군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광주를 방문해 지역 현안을 듣고 광주를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조성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어서 영암 대불산단을 찾아 조선업 인력난과 대불산단 시설 개선 요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전남의 이틀째 일정으로 광양제철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6일 지방선거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 7명의 후보를 냅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광주 북구와 남구, 동구청장 선거에 후보를 내고 전남에서는 여수시장과 영암, 진도, 한평군수 선거에 4명의 후보가 출마합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는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로 1명만이 출마했습니다. 요즘 건조한 날씨에 크고 작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순천의 경우 어제 주의보에서 경보로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작은 불일지라도 세심하게 다루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여수와 순천, 광양 등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에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햇볕이 내리쬐면서 요즘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전남 지역의 오존 농도 나쁨 단계에 예상되니까요. 낮 시간대 무리한 실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광주가 1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에 비해서는 1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그렇다고 쌀쌀하지는 않겠고요. 여수 17도, 광양 20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9도, 강진과 장흥 20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8도에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고요. 남해서부 해상은 낮부터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